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집계한 뒤 이를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유포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가 됐습니다. 성착취물 유포를 통해 억대 범죄 수익을 얻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지금 N번방 사건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이 사건 어떤 수법으로 어떤 일을 벌인 건지 좀 설명을 먼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치밀한 계획 속에서 만들어졌는데요. 예. 첫 번째는 이제 스폰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관련된 여성들을 모았습니다. 예. 모아서 프로필 사진이라 그러죠. 그래서 일정한 사진을 이제 찍게 만들었는데 그 찍고 있는 그 사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집단 속의 공익 요원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피해 여성의 개인 신상 정보를 알아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특히 이 중에 이제 미성년자들도 있는데요. 미성년자들에게 네가 이런 프로필 사진을 찍었는 걸 알리겠다라고 협박을 해서 이 뒤에 좀 더 강한 수위의 사진과 영상물을 찍게끔 만들었는 소위 말해서 성을 착취한 사건이고 이렇게 착취된 영상물이 제작되고 난 다음에 방금 말씀 주신 N번방에 가입된 최대 26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단순 밑에 시청자들까지 합쳐서 26만의 그 사람들에게 이 영상물이 유포된 사건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피해자들 중에서 미성년자도 포함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제 앞으로 이제 이 피해 규모는 경찰과 이제 검찰이 좀 더 밝혀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피해 규모는 74명의 피해자가 있고 이 중에 16명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네. 지금 수법을 보면 굉장히 보안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는 SNS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사용했고 또 이 돈 거래도 가상화폐를 이용했다. 상당히 치밀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저 피해자를 유인하는 것도 굉장히 치밀했지만 예. 또 하나 이 사건에서 주요하게 봐야 될 것은 가입되는 남성들에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로맨스 스캠이라 그래서 사진만 따로 나오면 그 사람이 이제 확인할 수 없으니까 얼굴하고 새끼손가락하고 같이 찍었는 사진. 그래야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진을 동원해서 인정 절차를 밟았다든가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암호화폐라 그러죠. 크립토커런시라는 기본적인 암호화폐, 추적이 불가능한 암호화폐를 사용하고 또 다크웹이라 그래서 토르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여기서 뭐가 중요한가 하면 IP 추적이 잘 안 되는 그런 어떤 다크웹도 이용 가능할 수 있는 그래서 텔레그램이라는 또 하나의 어떤 보안이 가능한 그런 어떤 두 가지 영역에서 같이 지금 활동했다는 점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과연 텔레그램만 사용했는지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보안이 엄격한 장소까지 이용했는지는 그 박사라는 사람의 수사를 통해서 확인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는데 근데 이 성착취 영상을 공유하는 이 대화방의 시초가 N번방이라고 하던데 N번방이 뭔가요? 사실 지금 우리는 박사라는 사람의 주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이 박사보다 더 나쁜 사람은 각갓이라고 해서 이 방을 제일 처음에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게 어떻게 됐는가 하면 각갓이라는 사람이 N번방이라고 해서 방 하나를 1번방을 만들고 1번방에 어떤 특정 영상물을 올리고 난 다음에 이 1번방보다 더 강한 영상물이 2번방, 3번방, 4번방이 있습니다. 라고 각갓이라는 사람이 만들고 그 방을 분양을 했습니다. 왓치맨이라는 사람이 분양을 하고 분양받은 사람이 왓치맨으로부터 분양받은 사람이 박사인데요. 이 박사가 이제 이거를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렸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이 박사라는 사람이 이 N번방 이후에 진화된 텔레그램방을 만드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상당히 지금 뜨거운 게 이 지금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된다. 이게 무려 200만이 넘어서 역대 지금 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범죄자들이 뭐 다 재판까지 끝나고 신상이 공개는 됐는데 이 재판 과정, 수사 과정에서 신상이 공개된 적이 없었죠? 예, 사실 이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특정 강력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살인 범죄라든가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때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얼굴 사진이 신상 공개가 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고유정 사건에서도 사실 신상 공개가 되었는 건데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성범죄 사건에서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면 성범죄자가 이제 형을 살고 난 다음에 이제 사회에 나왔을 때 신상 공개를 해서 그 사람이 어디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그 성폭력 범죄에서도 25조에 이러한 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해서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는 즉 재판정에 흔히 말해서 뭐 이렇게 재판정에 왔다 갔다 한다든가 아니면 중간중간에 나올 때 그 사진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조항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 있군요. 예, 25조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25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사실상 특정 강력 범죄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라는 게 분명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 그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박사라는 사람은 분명히
이 사람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죄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들어가 있고 그 강제추행은 이 성폭력특별법상에 들어가 있는 죄명이기 때문에 사실상 신상 공개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예, 예. 여기서 제가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더 심각한 범죄가 아동 청소년물 이용한 음란물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아청법이라 그래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영상물을 제작했다 할지라도 이 법에는 신상 공개가 나와 있지 않는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그 박사가 신상 공개될 수 있는 거는 그 중간에 그 피해자들에게 성추행했다는 사실로 지금 저희들이 신상 공개를 하고 있는 건데요. 아청법은 아마 여가부에서 이게 담당 부서라고 알고 있는데 아청법에서는 아청법 11조 위반, 즉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만들었을 때 이 제작을 했는 사람에 대해서 신상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을 지금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정말 분노를 이렇게 자아내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런 처분이 등장했을 텐데 그렇다면 이 박사방 운영자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을 내릴 수 있을까요? 사실 저 박사방 운영방은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박사라는 사람 당연히 7가지 범죄로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그중에 대표적인 게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만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형사 정책을 하는 사람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게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수도 있지만 이 박사라는 사람은 저는 다른 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형벌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정당국은 반드시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여기에 이제 직원이라 그래서 가입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다든가 신상 정보를 알려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우리 형법상 공동정범이라 그래서 그 범죄의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했으면 당연히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언론이 좀 달라지는데요. 저는 이 범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형사 기소를 할 것이냐의 문제라면 네네. 적어도 150만 원, 75만 원, 25만 원을 유료 회원이 냈다면 왜 냈겠습니까? 이러한 어떤 아동 청소년물을 좀 더 많이 만들어주고 자기들이 원하는 커스터마이즈, 자기들의 성적 취향에 맞는 그런 노예물을 만들어달라고 냈는 유료 회원들이라면 이 유료 회원도 당연히 그 범죄에 그 제작 비용을 댔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아야 되고 이게 종래에는 뭐 솜방방이 처벌이다 이렇게 하는데 생태계가 완전히 다른 범죄거든요. 네. 그냥 어떤 아동 그 성 포르노물을 다운받은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에게 성착취를 해서 만들어진 이 이 성착취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단순히 가담한 사람도 분명히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런 거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어느 정도의 응원글을 보냈다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 적극적인 동조했는 모습들이 보인다면 이들은 이러한 아동 청소년물 이용의 제작죄에 대한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국가사정당국은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소지죄 1년 미만의 어떤 형벌로 처벌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을지 검찰과 경찰은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노력할 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정당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들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 피해자들을 어떻게 구제할지도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 피의자들에서는 이미 양진호 사건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여가부에서도 그랬고 그다음에 경찰청에서도 이 피해 여성 지원 원톱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생계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치료 지원이라든가 심리 지원을 다 하고 있는 거고요. 이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음란물이 더 이상 다른 데로 넘어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차단하는 것이고 이건 국가가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상물의 DNA를 그 영상물의 DNA라고 있습니다. 이 영상물에서 고유의 값인 이진법을 좀 이렇게 추출을 해서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것이 다 차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참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사건이었는데 응당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위원님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